안녕하십니까. 업사이클 리서치입니다. 연휴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오늘 10월 8일 수요일이고요. 내일 하루만 지나게 되면 금요일 우리나라도 드디어 장이 열리게 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 역사적 신고가에서 마감을 했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폭등을 하면서 48,500, 뭐 올해 안으로 5만도 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최근 7월달 대비해서 7월달 종가 대비해서 거의 한 20% 가까이 증시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도 상당히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 증시 상당히 9월 들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사실 이러한 차트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프랑스 총리 사임, 뭐 프랑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나스닥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25,000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S&P 500도 상당히 좋은 모습, 6,75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좋게 마감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내일 뭐 특별하게 뭐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뭐 우리나라 증시는 금요일에 의미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또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이제 AI 버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사실 AI 버블이라는 얘기가 뭐 한 2024년, 2025년 계속 시작할 때마다 AI 버블이다, 이거 고평가 논란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조금 더 강화가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혹자는 아직은 이 정도 수준이다. 그냥 AI 버블이 있지만 아직은 뭐 가지고 놀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혹자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좀 많이 무거워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곧 터지기 직전이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쉬는 연휴 기간 혹은 지난번 파월이 약간 증시가 좀 버블이다, 과열되어 있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부터 조금 더 관련된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픈 AI가 관련된 또 논란을 또 불집혔죠. 무슨 말이냐면 AMD 주가가 30% 올랐습니다. AMD의 주가가 이틀 만에 30%가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70달러에 끝나던 주가가 220달러, 한때는 226달러 언저리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오픈 AI가 AMD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건데, 조금 내용이 좀 모순된 내용들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지난주 한 2주 됐죠. 엔비디아가 오픈 AI에다가 한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엔비디아 제품을 쓴다.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한다.
이야기가 있으면서 주가가 엔비디아가 역사적 최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이때 거예요. 9월 22일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오픈 AI의 그 샘 올트만의 행보죠. 샘 올트만의 행보. 그저께 나온 뉴스를 보신다라면 오픈 AI가 AMD 칩을 수백억 달러, 샘 올트먼이 AMD에 수백억 달러대의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금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오픈 AI가 다시 AMD에다가 수백억 달러의 구매 계약, 거기다가 지분까지 지분도 최대 10%대 인수 가능하다라는 계약을 맺었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한 100조 원대 반도체 공급을 계약이라기보다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청을 좀 했습니다. 오픈 AI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2023년에 한 55억 달러 하던 것이 작년에는 100억 달러,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간 100%씩 일단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0% 성장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계약건으로 인해서 좀 AI 관련돼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의구심이 좀 생기는 부분들도 좀 있죠.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면서 논란이 한번 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닷컴버블 사태 때 발생했었던 것처럼 순환 매출 논란, 내 돈 태워서 내 제품 산다 라는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오픈 AI가 또 AMD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엔비디아는 악재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는 주가가 빠졌습니다. 최근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이틀 동안 주가는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아줬어요. 웃기죠? 아니 그냥 엔비디아 제품을 받기로 했는데, 엔비디아 제품을 사기로 했는데 갑자기 AMD 제품을 쓴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대규모 계약을 맺었는데 언제부터 얘기는 없습니다. 언제부터인데 그래서 100조는 알겠는데 언제부터인데. 오라클 수익성 논란도 좀 있었죠. 매출이 9억 달러, 총이익 1.25억 달러, 한 14% 정도 된다고 해요. 수익률이. 근데 오라클의 기존 사업 마진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 되는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마진이 낮죠. 오라클이 주가가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것 때문이었거든요. 수주잔고 4,550억 달러. 이것 때문에 오라클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겁니다. 물론 실적도 좋게 나왔고,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수주잔고가 우리 어마어마하다, 수주잔고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것인데, 그거의 상당 부분이 오픈 AI 관련된 매출 계약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2027년 이후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 AI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거일 가능성이 높죠.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연초에 시장을 떠들썩하게 한 게 이 스타게이트죠. 그래서 여기서 1000조, 그때 당시에 1000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픈 AI와 함께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규모가 줄어든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AI 버블 논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올 연말을 계속해서 뜨겁게 달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오픈 AI는 2029년에는 여기는 없군요. 오픈 AI는 2029년에는 1200조 정도 매출이 될 것으로, 1200억 달러. 죄송합니다. 오픈 AI가 2029년에는 1250억 달러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조 가까이 됩니다. 현재 환율을 따지면 170조 가까이가 돼요. 이게 성공을 한다라면 성공을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장이 둔화가 된다라면 2029년까지 1250억 달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0억 달러, (25년에) 200억 달러, 26년에 400억 달러, 27년에 800, 28년에 1600. 이렇게
매년 100%씩 성장을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100%, 그 다음에 뭐 80, 뭐 90%, 뭐 80% 이렇게 줄어들겠지만, 거의 현재와 같은 비슷한 속도로 성장에 성공을 했을 때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그렇다라면, 또 제미나이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하고 구글도 투자를 하고 아마존도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를 오픈 AI가 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시장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게 성공을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약간 차질이 생긴다라면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타자가 오라클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오라클이 주가가 안 무너지면 됩니다. 지금은 걱정을 좀 하고 있지만 주가가 다시 $350까지 회복을 한다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직은 멀었구나. AI 버블은 아직 이 정도 수준이구나. 기껏해야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라클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죠. 다음 달이 될지 이번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갭을 메꾸는 순간서부터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논란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올라온 걸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걱정할 건 없다. 걱정할 건 없지만 첫 번째, 오라클의 주가가 만약에 한 $250가 무너진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서 한 $260 미만으로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논란이 조금 더 한 번 더 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AI 버블 논란은 그때 가서 고민을 좀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아직은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면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 그러면서 엔화가 약세를 띠면서 일본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일본 니케이 지수가 폭등을 했어요. 엔화는 약세를 띄었습니다. 151엔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화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어요. 왜냐면 엔화가 약세를 띈 것이지 달러 인덱스가 어마어마한 초강세를 띈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달러 인덱스는 딱 그 정도 수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엔화가 더 약세를 띈다라면 원화 역시 같이 추가적인 약세를 띌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거를 좋게 해석할지 나쁘게 해석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환율적인 흐름들을 10월달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금리죠. 금리인데 미국이 셧다운에도 증시는 강세를 보였어요. 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면 달러는 조금 약세를 띨 수 있습니다.
달러가 좀 약세를 띠면서 환율이 조금 안정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10월 말로 가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에 대한 어떤 버블 논란이 조금 더 커졌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10월, 11월까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내드린다면 시장이 꺾일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최종적으로 지표로 봐야 되느냐?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 우리가 월봉으로 보신다 그러면 5월달, 6월달 엄청 좋았고요. 5월달 좋았고요. 7월달 좋았고요. 8월달이 안 좋았어요. 8월달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9월달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자, 그럼 수급을 한번 보시죠. 자, 5월달 외국인이 1조 1000억 주식을 매수했어요. 조금 더 확대해 드릴까요? 자, 5월달에 외국인이 코스피에 1조 1000억, 코스닥에 1000억, 선물은 13,000계약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이 금액인가요? 잠시만요. 계약이네요. 네. 13,000계약 이상 매수를 해줬어요. 자, 6월달 2조 6천억을 매수해주고 거의 2조 7천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 685억을 매수했습니다. 선물은 조금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누적으로 봤을 때. 7월달 6조 2천억 이상 주식 코스피를 매수해줬습니다. 코스닥은 매도를 해줬고요. 선물은 그냥 관망이었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 8월달은 1조 6천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1조 6천억. 그리고 코스닥은 1200억, 선물은 한 7000계약 이상 매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9월달은 11조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월간으로 본다라면 8월달은 증시가 오른 게 없죠. 8월달은. 그러면 지금 10월달, 죄송, 11조가 아니네. 요걸 제외해줘야 되네요. (8월달) 7조 4천억. (8월달) 7조 4천억. 코스닥 3,500억 매도. 선물은 12,700계약 매수입니다. 근데 현재 4조 원 정도 이틀 동안 순매수가 4조예요. 4조. 그래서 이걸 2조로 잡을게요. 2조. 코스피 순매수가 2조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증시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지키거나 더 오르거나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순매수가 2조 이하로만 안 떨어진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3,500은 지켜줄 수 있다. 3,500을 깨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르다가도 혹은 이런 식으로 박스를 치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2조 미만으로 떨어질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급하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조금 긍정적으로 10월을 바라보자. 하지만 수급이 야금야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AMD의 오픈 AI의 AMD 계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좋게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한 번쯤은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너무 좋다. 네. 증시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곱씹어 봐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오늘 저녁 또 내일 또 확인을 하면서 주말에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즐기자. 즐기되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